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 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두되는 주제, 입시에 관련된 것, 시험 준비에 관한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입시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입시, 그건 입시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죠. 그보다는 공부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학습을 대하는데 책을 놓고 하는 지식 기반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NLP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쎄 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만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 친구들에게 공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나이대 친구들을 상담하거나 학습을 지도하는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등학생 이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대가 아니라 자녀를 슬하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은 뭐 그들의 형님이나 누님 20대 30대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니어, 요즘 그렇게 보죠, 시니어 분들께서도 공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를 배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물음처럼 들리시죠?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정도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책 있으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쭉 읽고서 요약 정리하고 뭐 그렇게 기억을 넣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잘 모르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유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배운다, 내가 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면 그걸 되도록 횟수를 늘리고 반복하게 되면 그럼 머릿속에 쌓이는 게 더 늘어날 거거든요. 종종 어떤 분들은, 요즘에 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바로 외워지는,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객관식 문제,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 푸는 건 너무 쉽다고들 해요. 어딘가 본문 중에 괄호 쳐놓고 여기 들어갈 어휘는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그런 능력 가까이 가본 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형화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근데 그 유형화하는 것도 굉장히 또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유형들 속에서도요. 아무튼요, 좀 각설하고 표현드리면,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귀로 들어서, 눈으로 보고 소리로 만들어서 귀로 듣고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또 다른 부류 중에 하나는 읽고 경험하고 몸에 느낌이 있어야, 혹은 감정이 느껴져야 내가 뭔가를 기억하는데 유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셋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학습 방법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치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 중에 유명한 뭐 선생님들, 학습법 안내하는 분들, 컨설팅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뭔가를 읽고 개념화하고 문제를 풀고 반복해서 읽고 소리로 만들고 그거를 소리를 기억하고, 이게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컨설팅하는 방법에 누군가가 참여해서 배우면 이것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좋은 학습법이고 우리 기존 학교 제도에 어울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 뭔가를 기억하고요. 그 말을 외우면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리듬을 타고 또 다른 스타일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아, 놀라도 좋고요. 아주 칭찬 속에서 뭔가를 학습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잘 외워지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유형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에 정보를 집어넣는, 암기하는 요령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 속에서도 좀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요. 좀 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기본적으로 성적이 높아지는 요령은 정보량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입니다. 공부량을 얼마나 늘리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책을 몇 번을 읽었냐, 몇 번을 들었냐, 몇 번을 학습하고 기분이 좋고 몇 번을 학습하고 몸을 움직이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컨텐츠를, 내용을 내 안에 노출시키면 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내 안에 노출시키는 게 공부량입니다. 이걸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더불어 시험을 볼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뭔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느낄 때 그 아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것도 달라요. 아까 얘기 드린 건 입력에 관한 거고요. 내 안에서의 가공과 파지에 대한 체득한다, 체계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뭔가를 접하고 나서요. 그 정보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고요. 또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을 또 처음 알게 된 것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서로 비교해서 분류를 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다르게요.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 다음 과정이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연역적으로 개념을 이어나가는 스타일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요.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 그걸 갖고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영향이 뭘까? 여기서 뭐 칭찬을 받는다든가 기분이 어떻게 된다든가 요건 둘째고요.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쪽이 또 한 부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가공과 체계화, 분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우리 안에 같이 융합시키는 과정, 요걸 가리켜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하나는 변별 학습이라 말합니다. 처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암과 새로 들어온 암을 비교하거나 새로운 새로운 지식들을 서로 비교하는, 정보들을 비교하는 요것, 이게 다 변별 학습입니다. 간단히 표현해서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거죠. 내가 알게 된 걸 바탕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의 기존의 지식들의 체계 속에 연결시키고 그로 인해서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성해가는 이걸 구성학습법 혹은 구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가 알게 된 걸 갖고 문제를 풀어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내 행동에 적용을 해보거나 뭔가 실행을 해보거나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등등, 이거 경험주의, 경험학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학습 방법은 다 고유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능하진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강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육이 강사에게 맞는 방법이면 강사와 유사한 학습 방법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겐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능하지 않고 다른 내재적인 방법을 이미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이들이 새로운 학습 방법을 따라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한국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나름대로 아는 게 많습니다. NLP에 대해서요. NLP 영어로 진행되는 NLP 수업에 들어오면 요즘은 괜찮습니다만 초반에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 NLP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본다면 아마 낙제 수준이었을 겁니다. 해외 나가서 트레이너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배우고 오실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요. 자, 달리 말하면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나라 환경이고 친숙한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정보 처리하는 방법과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이 다른 환경 속에서 나대로 학습하는 것에 흥미를 갖지 않고 내게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이걸 여럿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혼자 해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습이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재미없는 게 될 겁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고, 큰일입니다. 각자의 학습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처음엔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각자 자연 발생적으로 터득한 대로 해본 대로만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방법 정도로만 그러니까 내게 맞는 방법으로 완전히 체득되지 않은 정도로만 내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속되는 시간도 짧습니다. 공부량을 늘린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반복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근육이 강해져야 됩니다. 보는 데 있어서의 집중하는 정도가 늘어야 되고요. 듣는 데 있어서의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관계의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변별하고 분류하고 변별하고 분류하고 변별하고 분류하고 이 스트레스를 참아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 방법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내가 그 학습 방법,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입시 공부는 상당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죠.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는 다 놀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년 서서히 공부가 뭔지 이해하고 공부를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그렇게 터득했던 학습 방법을 철저히 발휘하면서 입시 수준에 그걸 능가하든가 그걸 따라가든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거고요. 이후에 대학을 간다면 가든 안 가든 그건 선택이죠. 대학을 간다면 그 안에서 그간에 갈고 닦았던 나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그 방대한 그 넘쳐나는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우리가 그 과정에 적응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피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직업도 그에 따라 연결돼서 자기 삶의 길을 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지금 표현드린 게 학습 방법, 자기의 학습법이라 부를 수 있는데 각자가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만들 수 있고요.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NLP가 다루는 패턴에 대한 경험의 패턴, 학습의 패턴에 관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학습합니까? 저도 궁금하고요. 제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여기까지 마스터 트레이너까지 20년간 NLP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